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제한급수가 단행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제한급수가 진행됐던 광주의 상황을 영상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청년 노동자는 안전사고로 숨질 당시 혼자서 작업을 하고 초과 근무에 힘들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풍력 발전이 대형화 단지화되면서 전남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 부족 사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갈수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물을 펑펑 쓴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요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제한급수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김영창 기자가 현재 물 사용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가정주부 김경숙 씨는 10년째 물 아껴 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500ml 생수병 2개를 넣어 사용하고 있고 양치질을 할 때는 개인 컵을 이용합니다. 설거지와 빨래는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합니다. 설거지도 모아서 하고요. 양변기도 페트병을 넣고 될 수 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는 물을 아끼기 위해 모든 샤워 시설을 절수용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시로 순찰하며 물 사용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도 밸브 잠그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고 새고 있는 물을 갖다가 잠그고 그다음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보일러실 기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해서. 하지만 이처럼 물 전략을 실천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광주에 하루 동안 공급되는 50만 톤의 물 가운데 68%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광주 시민 한 명이 하루에 무려 337리터의 물을 쓰는 셈입니다. 2리터 물병을 기준으로 170개 가까이 쓰는 건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정당 하루에 2리터 물병 670여 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에 있는 공장과 기업, 공공기관 등 다량 급수처 27곳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의 한 반도체 업체가 한 달에 쓰는 물의 양은 28만 7천 톤으로 하루에 10,000톤 가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공장과 대학, 주류회사 등이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물을 사용한다면 동복댐은 4개월, 주안댐은 6개월 정도만 광주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제한급수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비가 예고돼 있긴 하지만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수도 본부는 물을 아껴 쓰면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밝히는 등 고육지체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갈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 속 물 전략 실천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실제로 제한급수가 시행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30년 전 심각한 가뭄에 상수도 시설도 열악했던 과거, 제한급수까지 시행될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이어서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복 수온지의 저수율이 뚝 떨어져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오늘부터 광주시내 일부 고지대는 야간에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악의 가뭄이 있었던 1994년 당시 모습입니다. 제한급수가 실시됐던 1992년 이후 2년 만에 광주 시민들은 또 물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격일제 급수를 실시합니다. 주민들은 2년 전 격일제 급수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시는 물절약 실천 수칙을 방송으로 알렸고 시민들도 저마다 변기에 벽돌을 넣어두는 등 행동에 나섰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장은 물이 부족해 한때 가동을 멈췄고 농민들은 이듬해 농사까지 걱정했습니다. 안 나오네. 주민들의 식수로 인한 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동복댐은 내년 3월, 주암댐은 내년 5월에 바닥을 보입니다. 광주시는 물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8년 이상 된 노후 수도 계량기를 제때 교체하고 수도관에서 불필요하게 새어나가 땅으로 스며드는 물이 없도록 단속에 나섰습니다. 누수 부분만 공사를 빨리 하게끔 신속 정확하게
한 달에 10,000톤 이상 물을 쓰는 사업장들은 공정에서 한 번 쓰였던 물을 재활용하는 등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100톤가량을 절감을 하고 있고요. 유사한 공정으로 확대 전개를 해서 내년에는 약 150톤 이상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소비되는 물 가운데 대부분은 가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파트 계량기 수압 조절이나 빨래 횟수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시 가정용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68%나 됩니다. 시민분들의 20% 이상은 물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0여 년 전 시민들이 겪었던 제한급수의 불편이 되풀이될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시름이 깊은 건 농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녘이 메말라가고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과일은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고 농작물 생육 환경은 최악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종이 마무리된 고흥의 한 양파밭이 허옇게 말라 있습니다. 양파 모종이 자라는 시기를 맞아 바쁘게 물을 뿌려야 할 스프링클러도 멈춰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하천과 웅덩이가 말라버려 뿌릴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달여간 고흥에 내린 비는 191mm, 10년간 평균 강우량의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와 멀리 떨어진 곳의 양파 모종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극심한 가을 가뭄에 고흥군은 레미콘 차량까지 동원해 인공 웅덩이까지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보니 농민들은 작황까지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물을 줘야 되는데 물도 줄 수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심각한 단계를 지나서 아주 위기 상태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유자는 이미 가뭄 피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뭄과 유자알이 굵어지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과일이 제대로 크지 못했습니다. 평년보다 떨어진 수확량에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과일이 커질 때 지금 한 45일간 비다운 비가 지금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 굵기가 조금 왜소하다는 거. 따가운 가을 햇볕 아래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가뭄을 해소할 비 소식은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 일부 지역에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역시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 중 습도가 부족하다 보니 낮 동안에도 대기 중에 연기나 먼지가 떠서 부역해 보이는 먼지 안개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은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설상가상으로 먼지도 가득합니다.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현재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청년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부상을 입었던 데다 사고 당시 혼자서 작업을 하고 초과 근무를 되풀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사업주 측은 이렇다 할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청년이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깔림 사고를 당한 장소입니다. 1.8톤의 철판 코일들이 겹겹이 쌓인 이곳에서 20대 노동자는 나 홀로 운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사업장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아까 그 작업 지휘 계획서를 세우고 지휘자나 유도자가 있는 가운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독 작업을 해온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체가 쓰러지면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운반을 감독할 별도 인력이 꼭 필요한 작업 여건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규칙에도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 지휘자를 선정해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별도로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예외가 전혀 없어서 보면서 같이 그 공간에 있어야죠, 선생님. 숨지기 한 달 전엔 주 6일 70시간씩 일을 하기도 했는데 과로에 내몰렸던 흔적이 유족들이 확보한 근태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정작 보수는 최저임금인 월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이윤 때문에 소중하고 소중한 귀하디 귀한 청년의 생명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야만 합니까? 청년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업장 측은 이렇다 할 해명조차 회피하면서 사고 이후 제품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한 제작 장비 반출 조치만 서두른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 일부가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쯤 광주 동구 광산동의 한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며 서로 폭행한 혐의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일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순 시비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의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60여 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섬에 있던 대리기사를 치어 1명이 숨지는 등 음주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광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돼 사망자 기준 올해 2.6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에서 배달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배달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 국적의 유학생과 구직자 등 32명을 적발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대학이나 대학원 유학생 신분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배달 대행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외국인의 불법 취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풍력발전이 갈수록 대형화 단지화되고 있습니다. 무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가 건설돼 상업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거대한 풍력발전기 4기가 세워졌습니다. 터빈 높이가 127m, 브레이드 즉 날개까지 포함하면 200m를 넘습니다. 한 기당 최대 발전 용량은 5메가와트, 가동 중인 국내 육상 풍력 발전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시설 용량은 18메가로 육상 풍력 중 현재 가장 큰 발전 용량을 가진 기종으로서 도심 기준 약 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이 풍력 발전기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풍력 발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해역에는 이보다 2배가량 큰 10메가와트의 풍력 발전기 800여 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중에서 4.5기가와트 중에서 지금 개통이 확보된 1기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해서 착공이 연차적으로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풍력발전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346메가와트로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 3위, 육상과 해상에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전남이 태양광에 이어 풍력 발전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AI 등 차별화된 특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선 광주 전남의 특화 분야 선정과 대지 확보, 전문 인력 수급 등 차별화된 조성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광주와 전남의 공통 조례를 제정해 산업 육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와 연계해 현 군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 등의 공간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에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방역 교육 당국이 수험생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광주 수험생 확진자는 고3 재학생 66명, 졸업생 19명으로 모두 85명입니다. 시험일 전에 격리 해제될 예정이지만 방역당국 등은 모니터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확진되는 격리 대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2개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은 빛고울 전남대병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확진되지 않은 유증상자들은 시험장별로 마련된 분리시험실을 이용할 방침입니다. 광주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교사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13회에 그쳐 교육청의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국 유일의 한국화 공모전인 광주 화루의 시상식과 특별전 개막식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은행은 올해 창립 54주년을 맞아 진행한 제6회 광주 화루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고현지 작가를 비롯한 수상작가 10명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또 올해 수상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코로나 여파로 지난 2년 동안 연기했던 4회와 5회 공모전 수상작가들의 작품도 올해 말까지 KJ 상생아트홀에서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 신임 대표이사에 노동일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광주FC는 주주총회를 열고 지역 출신의 기업인으로서 꾸준한 봉사와 기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신망이 높은 노동일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일 신임 대표이사는 내년 시즌 1부 리그에 복귀하는 광주FC의 성적과 흥행, 후원 확보 등을 위해 굳은 일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근 맑은 가을 날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날이 흐리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역시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 중에 습도가 없다 보니 낮 동안에도 먼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먼지도 가득합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2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가량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사이 가을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가뭄을 해소하긴 부족하겠습니다. 물 부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